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우리 PD랑 둘이서 이제 아유, 시장을 시장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언제 들어가나, 네. 오늘 들어가나, 내일 들어가나 지금 막 뭐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뭔가 이렇게 현금을 딱 이렇게 땡기고 네. 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직 내가 액션은 취하지 않았지만 여러 뭐 근로소득을 인해서 네. 조금 이제 현금이 좀 있다 지금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실 것 같은데 사야 하는데 되나? 근데 네. 이제 항상 다들 그러죠. 사야 하는데 이게 언제 사야 할까? 그렇죠. 그 타이밍을 자꾸 타이밍은 생각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불가능이다. 불가능해. 신의 영역이고 그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쪼개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그게 저점이 이제 언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전략이죠, 사실상.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다들 안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금이야. 거니까 어젯밤 이게 올라 벌써 끝났네 하면서 막 매수 버튼 누르고. 예. 근데 어저께 사셔도 돼요. 또 하락하면 또 사면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몰빵으로 사셨으면 네, 몰빵으로만 안 하시면 좀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매수 전략이에요, 사실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어렵죠. 예. 조금이라도 더 네. 벌기 위해서. 1%라도 더 벌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이제 10시 반에 장 시작했을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다우, 나스닥, S&P 500이 전부 다 갭상승. 러셀 2000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갭상승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사실 어제 장중에 4%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기대감을 줬죠. 주고 나서 야 이제 관세라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일부 좀 봉합이 됐나라는 그런 기대감. 물론 이 갭상승을 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의 여러 관세 전쟁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완화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 시장 전에 프리마켓 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유예도 생각하고 완화도 생각하고 뭐 많은 이제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완화가 되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진 이유는 오늘 제가 뭐 준비한 내용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월가나 과거에 우리 뭐 코로나 때나 아니면 2022년대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때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은 이제 월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네. 나왔었는데 그 모든 분들이 요즘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전 재무부 장관부터 해서 뭐 월가의 모든 연은 총재가 뭐 당연한 거고 그 외에 과거에 맞아 들어본 적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 관세 정책을 비난하면서 예 그리고 이 우려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다 이 보니까 언론들이 이제 등판을 하는 거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물론 지금 장이 끝나기 전에 한 1시간 전부터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1시간 전이 아니죠. 뭐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정말 실시간인 뉴스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약간의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두서가 혼란스러우니까 없어요. 네. 그냥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말들이. 근데 그 말들을 제가 다 긁어 모으면 네. 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각기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야기는 좀 하나하나 또 뜯어가지고 보셔야 되는 일들이 좀 이야기들이 좀 많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만큼 지금 실시간 뉴스를 제가 다 긁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이제 뉴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판단하세요. 시장의 한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핀비즈 한번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0.8% 하락했고요. 나스닥 2.15% 하락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S&P 500 1.57%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 2.63% 하락을 했다.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런 반등 없이 한 방에 그냥 내려 꽂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갭상승이 사실 나스닥뿐만 아니죠. S&P 500, 다우존스 전부 다 갭상승을 하게 엄청 됐고 좋았어요. 맵 자체가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물들었었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었었던 맵이
빨간색으로 다시 물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아마 장 초반 또는 프리마켓에서 많은 기업들이 뭐 사실 중소형 기업들은 막 10%, 15% 갭상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근데 일어나셔서 만약에 그 계좌를 보신 분들은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렇게 또 보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예. 숙면을 못 취한다라는 소문이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미국 주식을 안 보셨던 분들도 이제 한국 주식에 영향을 주니까 예. 자다가 또 보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도온이라고 저기 남양주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자다 일어나서 아니, 시장 잘 안 봤는데 비트코인 어떻게 했어요? 너무 비트코인 망했어. 저는 참. 시장 빠지잖아요. 그럼 코인부터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먼저 똑같아. 똑같아요. 예. 어저께 조금 회복하나 8만 달러 회복하나 싶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보자. 지금 7만 6천. 예. 7만 6천. 예. 아주 훌륭하네요. 이렇게 내려갈지 시원하게 내려가고. 예. 이더리움은 난리 났어요. 이더리움 왜요? 이더리움이 그 트럼프의 아들이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50% 하락했어요. 50% 하락했다고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양반인 거예요. 아. 예, 이더리움은 저기 그냥 뭔가 잡코인도 아니고 예,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더리움 사셨죠? 뭐 저는 다양하게 했죠. 다양하게?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더리움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지금 덜어내고 싶어요. 덜어내고 싶어요. 비트코인. 근데 이게 지금 여행커님뿐만 아니라 네. 예, 많은 분들께서 아마 동일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고 함께 가는 거죠. 레버리지 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다. 네.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하락세가 여기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네. 전혀 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 갈 것 아직 같아요? 중국의 한 방이 남아 있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그래 너네도 50% 우리도 50%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극단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 군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역은 무역대로 따로인데 뭐 이거 진짜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무슨 중국 유학생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군사시설 드론 띄워가지고 찍고 해서 걸렸잖아요. 잡혀들어. 중국인이요? 중국인이. 왜 찍어요? 근데 우리 그거? 고등학생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얘기가.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국내도 많고. 근데 이게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이게 물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군사의 뭐 움직임, 어떤 병력 배치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조금. 왜 왜 그런지 그래? 는 모르겠는데. 중국인들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알지. 맵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애플이요. 지금 4.98%또 빠졌습니다. 애플의 시총 1위 이제 내줬어요. 내줬습니다. 마소가 네. 이제 1위 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모칸은 지금 가장 큰 상황이긴 하지만 요거 아마 조만간 네모칸이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이즈가. 버피로께서는 정말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마이너스 2.63%, 아마존. 테슬라 마이너스 4%, 4.9%. 테슬라가 장 초반에 되게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목표 주가가 $400 이상 나오는데 다 좋았어요. 오늘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구글도 마이너스 1.7%, 메타도 마이너스 1.12%. 자,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예, 방산주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좀 심상치 않은 군사적으로 또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고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메디케어 보험료 상승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부 보험주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네.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좀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미 증시가 좀 안개 속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하루 만에 뭐 안개 속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지금 보였습니다. 안개 속인 거예요, 계속. 아직 안개 속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블룸버그에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연히 관세가 부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일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요.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대 나바로 고문. 예, 지금 백악관에 있는 무역 고문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머스크와 나바로의 대결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은 일단 여론이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도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 부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 이제 베센트 장관이 알래스카 딜에 한국 참여해라 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대만 해 있어서 뭐 LNG나 뭐 여러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올드 뉴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이에 따라서 왜냐하면 일부 종목들은 이에 따라서 엄청난 또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미국에서는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AI 반독점에 제동을 건 상원 의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많은 이제 빅테크들 또 제동을 걸고 있어요. 상원 의원들이.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네. 금리 효과 빠르게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 4.28%로 일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사실 왜 보였고 올라갈까요? 엄청난 뭐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세에 따라서 사실 이제 금리라는 이 채권 시장 자체가 미리 좀 선반영하는 그러한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금리 상황 그리고 이 관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조금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채권 시장이나 금 시장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부 채권에서 수익을 받던 여러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자금 자체가 좀 빠져나오는 그런 약간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서 일부 좀 10년 국채금리나 일부 약간의 흔들림이 좀 있지 않나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따라서 또는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또 방향에 따라서 많은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분석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3.64%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이러한 이유들은 지금 미중 관세 전쟁에 따라서 일부 큰 변동성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를 보게 되면 기울기가, 야, 이건 저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72달러에서 58달러까지 그냥 내리꽂고 있는 상황. 지금 60달러 또 하회했어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추 기업들도 사실상 적자 구간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배럴당 60달러 정도가 돼야 일부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제가 좀 봐야겠지만 이런 6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60달러에서 65달러 정도 수준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뭐 증산을 해도 뭐 마이너스를 받는. 그러니까 지금 저 유가의 하락은 물론 이제 감산을 중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를 반영한 그런 수치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네. 나오고 있어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이게 뚫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곧 가겠네요. 예, 1,485원입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갔어요. 원달러 환율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와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커플링 현상이 있었지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는 전혀 커플링 현상을 일어나지 안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의문점, 그러니까 뭐 이번에 경제 성장률 역성장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 1,485원, 달러 인덱스는 102.7을 오늘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데이터가 정말 중구난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월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뉴스를 제가 다 이것저것 다 긁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갭상승을 하게끔 좀 도와줬었던 트윗이 바로 요겁니다. 예, 요건데 우리나라 얘기죠?
지금 한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미국의 LNG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좋아 보인다. 중국도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즉 일본은 우리에게 협상하기 위해서 팀을 보내고 있고 대만과 뭐 그 외의 나라들도 7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 정책이 이제 협상 단계로 넘어갔구나가 오늘 사실 장 전에 이제 뭐 3% 4% 넘는 갭 상승을 보여줬었던 트윗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성사될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요 트윗을 올렸던 게 9시 8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시 8분인데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네,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트윗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고 그 전부터 이제 뭐 한국이 협상팀을 보냈네, 일본이 협상팀을 보냈네, 뭐 중국이 어떻게 하려고 뭐 협상을 하려고 하네, 뭐 이런 것들은 기사단으로 막 이것저것 나왔어요. 예, 이제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묶어가지고 트윗을 올린 이 트럼프의 트윗은 9시 8분에 올라갔었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떴어요. 104%. 104% 중국에 관세 부과하겠다. 언제부터? 4월 9일이 시작되는 12시 1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갑자기 지수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다 내려오는. 저게 어디 기준이에요? 동부 기준. 동부 기준입니다. 동부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몇 시인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중인가요 혹시? 아니죠. 이제 자정이니까 미드나잇이니까 네.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낮이겠죠. 그러니까 그 장중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장중이 되죠. 그렇죠. 동부면 뭐 뉴욕 시간인 건가? 네. 보게 되면 뉴욕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 거기가 몇 시야? 그러니까 이제 11시간. 지금 우리가 11시간 좀 앞서고 있으니까 장중이네요, 장중. 그러니까. 네, 장중이에요. 점심때. 한 11시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10시, 11시, 12시 장중에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따라서 저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다. 항생지수, 항생이 이제 1시네요, 1시. 1시예요? 1시?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1시네요. 예, 1시 13시간.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산 우라늄 수입 금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경제를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아니죠. 월가에 맡길 의향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 대해서 일부 배척하는 그러한 발언도 미국 무역대표 그리어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있어서 스파이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스파이 활동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파나마 운항을 건설하지 않았고 군사화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파나마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과거부터 나왔었지만 오늘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예,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과거 코로나 때 또는 2022년 폭락장 때 그때 많이 보셨을 텐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제 월가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제 의견을 많이 이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200만 명이 추가로 실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구당 5,000달러 이상의 가계소득 감소를 보게 될 것이다. 5,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큰 감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시장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부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표가 정말 재미난 표였는데 만약에 수입 전기차에 25%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인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 전기차 가격이 32,000달러에서 4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그러니까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게 되면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58%까지 축소가 될 수 있다. 반토막이 넘는다라는 얘기죠, 거의.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정 수준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격의 어떤 선이 있잖아요. 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또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어떤 가격 선이 있을 텐데 요게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되고 시장 자체가 뭐 전기차 자체가 비싸지게 된다면 이 전기차 시장 자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미국에서 생산되는 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테슬라나 뭐 루시드, 리비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규모 자체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시장 자체 규모가 줄게 되면.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산 전기차 이런 수요가 줄고 사람들이 원하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테슬라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팔 수 있죠. 예. 그래서 많이 팔 수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 좀 우위에서 점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나바로가 일론 머스크를 보고 네. 자동차 뭐 그냥 이 사람 조립하는 업자다. 그러니까 나바로 바보 이러니까 나바로도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둘이서 계속 싸워요. 싸우고 지금. 있는데 그 업자다. 그냥 자동차 조립하는 업자다 수준으로 비하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결국에는 테슬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의 독일산 아니면 외국에 있는 부품을 가져와서 테슬라 공장에서 이렇게 조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부품에서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 테슬라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또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서 내부에서 약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바로라는 인물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무역 관련한 이제 고문입니다. 고문입니다. 예, 무역 관련된 원래 고문이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지금 나바로가 펼치고 있는 관세 어떠한 뭐랄까요? 관세 정책 또는 트럼프에게 제안하고 있는 관세 네. 정책이 약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약간 음모론도 있고 음모론? 음모론 아니에요. 일단 어느 정도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가상에 있었던 그 관세 정책을 실현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고 가상이요? 가상 세계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 어느 정도 이제 고문의 역할로서 제시를 하고 지금 그런 우리를 상황이 고문당하고 아니겠느냐. 있어요. 이 고문한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중구난방으로 지금 제가 괜찮아요. 아니 정리하니까. 정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관세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연준은 변동성이 큰 주식과 달리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 얘기 저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주식 시장이 부러진다 그래서 연준이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라는 것 자체가 예상보다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 우리 연준이 너무나도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연준이 그런 역할인데 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이 부러지게 굴스비 됐어요? 연은 총재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의 변동성에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본인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뭐 금리 인하나 뭐 금리 인상이나 금리 동결 이런 뭔가 의견을 내기보다도 약간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될지는 뭐 각자의 또 총재님들의 뭐 발언에 따라서 조금은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저들은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그럼 결정하는 뭐 거죠. 5월이든 6월이든 그 꺾이고 깨지는 데이터를 보면 결정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뭐 신기하게 잘 버티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들은 주식 시장만 보면서 예. 주식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다고 해서 뭐 스탠스를 바꾼다거나 그러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트럼프는 야 봐봐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지.
그러니까 그 급락의 원인을 얘기 안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봐봐 유가 지금 빠졌잖아. 금리 많이 빠졌잖아. 내가 들어오고 나서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 야 연준아 빨리 금리 인하해. 유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의 양면인데.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네. 이렇게 경주마처럼 옆에를 보지 않고 유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씁쓸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나바로 바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모론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나바로가 진짜 바보다, 멍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결 구도로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 올리고 지웠어요. 아 지웠어요? 그 전에 뭐라고 아니, 쓰고 지우고 일론 머스크답지 않다 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지웠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아니 그래서 뭘 또 지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부 분열은 이제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개가 될지도 시장에서 큰 관심이다. 나중에 이렇게. 혹시 바다의 보호배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예. 자 뒤에 가서 요거 자세한 얘기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리창 중국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자 중국은 외부 리스크에 대한 해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거시경제 정책은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백업 도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104% 우리한테 관세 부과하겠어? 그래, 알았어. 해. 뭐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그리고 건가? fight to the end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냥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끝까지 갈 것 같고 자, 이게 어떻게 협상이 될지는 아직 정말 미궁 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야 이게 저점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는 확실하게 지금 뭐 미중 간의 이제 제2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물론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아주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변정규 전문인과 함께 예. 중국이 과연 미국에 끝까지 대항할 수 있을지 지금 중국 기업의 가상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어서는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또 일본, 한국, 대만이 알래스카 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언급을 다시 또 했어요. 뭐 다시 또 했고요. 우리나라 뭐 일부 국내 어떤 뭐 일부 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크게 급등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또 이게 지금 4월 9일자입니다. 새벽 5시 13분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한국과 관세,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 훌륭한 딜 가능하다 하고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28분간 첫 통화를 했다. CNN 인터뷰에서는 미에 맞서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중엔 50% 추가 관세 경고한다. 이런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가 지금 오늘 새벽 5시 13분에 나오긴 했는데 앞서와 이제 비슷한 재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었고 뭐 알래스카 딜이 뭐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 알래스카에 관련된 뭐 수혜주나 이런 거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면 네. 그런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지금 알래스카 그게 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작 투자를 좀 언급을 했고요. 한국이 수조 달러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세 그리고 무역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무역 흑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상호관세 문제에 대한 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게 알래스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알래스카 딜을 하게 되면 뭐 조선 방위비에 관련된 뭐 조선산업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스톱 딜 제안이 또 하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산업, 안보 등을 다양한 분야를 묶어가지고 원스톱 딜을 추진하겠다 의사를 밝혔다. 어제 뭐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의사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뭐 한국의 대미 흑자, 관세, 조선,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군사 보호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알래스카 이 딜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내가 같이 뭐 합의해 볼 의향은 있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알래스카에다가 내가 거기다 뭘 해야 되는데 돈 좀 갖고 내가 와봐. 돈 쓰긴 좀 그렇고 너희들 관세 때려 맞을래? 저기 알래스카 가서 돈 좀 쓸래? 요걸로 이제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한테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미국이 너희 방위해주고 안보 측면에서 우리 보호해주고 있잖아. 자, 알래스카 가서 투자해. 뭐 우리 뭐 조선 저 알래스카 가서 투자해. 요걸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진짜 혼자 이 기사를 봤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들 육두 문자가 막 나오실 거예요. 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무슨 깡패 같은 짓이냐? 네. 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 참 좋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요 뉴스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분열 시작되는 건가? 자, 요거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 먼저 드리고 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가 자신의 전기 자동차 회사의 테슬라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멍청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나바로가 사실 X에다가 아까 제가 그 채팅창 보니까 야 나바로 그 X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사화 다 되니까. 그 전에 나바로가 X에다가 이거 올렸어요. 올렸는데 뭐라 올렸냐면 벽돌 자루보다 더 멍청. 그러니까 게시물에서 나바로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나바로한테 그러니까 돌이라는 거잖아요. 네. 돌멍청이. 네, 그렇죠. 돌멍청이. 아이 같다, 우직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바로가 사실 테슬라를 외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라기보다도 자동차 조립업체다.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부품은 전부 다 외국산 쓰고 있다. 뭐 배터리부터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이제 열이 받아서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지금 이제 나바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자동차 부품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다시 제품을 생산하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마저도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나바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피터 나바로가 만든 가상의 전문가 론 바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뭐 이제 그록에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론 바라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이제 글을 제가 뒤에 그대로 검은색 이제 볼드체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을 비롯한 6건의 이상의 저서에서 중국 전문가 론 바라라는 그러한 어떤 전문가가 이 가상으로 나옵니다. 이 소설에. 저 책에? 예, 저 책에. 근데 이 존 바라라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한 뭐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바로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약간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름도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게 아나그램이에요. 본인의 스펠링을 순서만 바꿔가지고 나바로의 스펠링을 론바라로 바꾼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다고요? 2019년 때. 참고했다? 내가 약간 좀 장난스럽게 내가 만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본인이 일부 론바라라는 인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가상 세계에 만들어 놓고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관세 정책을 트럼프한테 이제 제안을 하고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바로 고문 또 일론 머스크와의 이런 내부적인 이러한 여러 뭐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바로라는 인물에 대한 제가 그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고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한테 고문을 받는 게 맞나? 제가 볼 전을 받는 때는 게 맞나? 트럼프보다 약간 더 미친 것 같아요. 약간 미치광이. 근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거기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 야, 나보다 더 강한 놈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예, 하여튼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약간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강한 트럼프화 시키는 그러한 관세 정책을 트럼프에게 이 나바로가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이 2016년에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네, 위원장을 아주 했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유명하신 분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서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를 하셨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여기까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 정말 아까 댓글창에 진짜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오늘 박 팀장님이 두서가 없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미국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협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요. 그 협상의 단계에 있어서도 그냥 뭐 관세 부분만 서로 똔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없애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보세요. 관세뿐만 아니라 너 알래스카에 투자해 돈 갖고 와 하면서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개선이 되고 뭔가 이게 좀 진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산 넘어 산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내부 분열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일기 때 보면은 슬쩍 발 뺐었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갑자기 뭐 대두 어저께도 보여줬어요. 뭐 대두 수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그거 아니었는데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이렇게 현실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실 파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고요. 저희는 이게 현실에 있으면 저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고 싶어요. 여기 뭔지 아시죠? 악어. 예. 악어? 라코스테. 라코스테. 아시죠? 네, 라코스테 라코스테. 여러분 미국 브랜드 아니에요? 프랑스 브랜드예요. 여기 또 혼날까봐. 그래요?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우리도 뭐 약간 불매운동이에요? 아니 그건 미국산 아닌데 불매운동? 저번에 폴로 팔다가 되게 미국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미국 제품 팔 수 있냐는 댓글이 몇 개 있어서 요거 프랑스 제품이고요. 제가 좀 기세 세우고 오늘은 레이어드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카라 티셔츠 많이들 입으시죠? 요게 저희가 라코스테 제품으로 오늘 카라 티셔츠 한 종 그리고 라운드 티셔츠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사실 이게 뭐 별건가 싶은데 소재가 좀 다르긴 해요. 라코스테 제품이나 폴로 제품이나 이렇게 소재가 좀 다르기는 하고 여러분들도 입어보시면은 그래서 라코스테를 입는구나 하실 거예요. 라코스테 이 제품은 저희가 5가지 컬러 준비했거든요. 화이트, 블랙, 네이비, 그다음에 와인 컬러도 있고 지금 보니까 레드 컬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라운드 티셔츠는 4가지 컬러 화이트, 블랙, 그린, 네이비.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네이비나 그린 컬러를 입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좀 색깔을 잘 받쳐 입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화이트 고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뭐 레이어드 해가지고 스트라이프 티셔츠 해서 입으시는 것도 예쁘고 지금 딱 입기 좋은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뭐 평소에 출근하시면서 카라티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주말에 골프나 뭐 야외 활동하실 때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해 있다 그러면 이제 목 뒤에 타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스몰 사이즈를 입은 거고요. 딱 이제 적당하게 편안한 핏으로 맞고 남성분들은 저 본인의 105 사이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 좀 나는 펑펑하지 말고 좀 편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 사이즈 고르시면 됩니다. 가슴둘레 다 저희가 상세하게 페이지에 다 넣어줬으니까 관련해서 꼭 확인하시고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또 핫딜 가격이잖아요. 요 티셔츠는 78,000원, 라운드 티셔츠는 저희가 59,000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영상 하나 링크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고생하셨어요. 네네. 예, 내일도 또 복잡할 텐데. 네. 지금 제 댓글 하나 지금 읽었는데 네. 존최님께서 3% 수준 좀 뭐 미국의 관세와 경제 정책은 베센트가 주도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미국한테 유리한 정책인데 그쪽 시선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지 자꾸 말이 안 된다 깡패 같다 이러면 어떡하냐. 미국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는 한국인인데? 저는 이런 댓글 저는 좋아요. 네. 좋고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뭐 미국의 뭐 약간 발작 증세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관세 정책 자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하나의 그쵸. 본인만의 이익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또 우리는 또 도모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해석을 네.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이 혼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많은 이제
고위 관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재무부 장관이지 사실상 뭐 미국을 전체를 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관세 정책해서 미국 네. 주식만 오르고 만약에 한국에 빠졌잖아요. 그럼 저희 월모부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런 기업이 가장 수혜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제 발등 자기가 찍고 그 결국 부메랑 이제 돌려서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잠깐 서달라고 하시는 분들 살짝 서드리자면 제가 스몰 사이즈 되게 잘 맞죠? 저 나름 이제 센스 발휘하려고 안에 스트라이프 딱 레이어드 했어요. 이렇게 딱 보이게 해서 입으면은 딱 지금 계절에 좋습니다. 네. 자,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고요. 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